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증시 그리고 반도체 증시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마트 타겟에 이어서 백화점 체인업체인 콜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시스코 시스템즈 역시도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도 예상치를 밑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방어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도드라지게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남들 안 좋았을 때 그 기업 하나만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4월 기존 주택 판매가가 전월 대비 2.4% 감소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하며 가격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상승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WTI 기준 112.21달러 2.39%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혼조 달러 약세의 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판매 양은 줄었지만 중위의 가격은 올라갔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8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향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깎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에 이직률이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거지만 기업들의 인건비 줄이기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5월달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2.6으로 전월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걸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쪽과 이 중국을 건드는 것이다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골드만의 의견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경쟁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관련해서 건들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 관련 뉴스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화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근과 채찍 어떻게 나올지 요거 하나씩 보시면 좋겠고, 지금 중국의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떨궈야 된다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역시도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이 소재 기업들 있겠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소 배터리 쪽이 확실하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대기업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돈을 밀어넣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에, 자, 수소 쪽, 배터리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함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술자리가 확 늘었기 때문에 지금 맥주 출고량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맥주 말고도 여기에 수혜를 받는 그러한 쪽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이 맥주 말고도 좀 넓혀서 보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 타깃 실적 쇼크에 이마트랑 롯데 쇼핑도 동반 하락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 게 크거든요. 근데 한국은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물류비는 약간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까지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마트 쪽이 조금 더 방어하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악재 겹친 증시에 탄소 매출권이나 이 다양한 부분의 ETF로 이 개미들이 피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ETF 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탄소 매출권 이쪽 관련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리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물류 리츠 이런 쪽이 굉장히 핫한 것 같더라고요. 이외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멀티 패밀리나 다양한 부분으로 한국에서는 약간 생소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ETF를 키우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국 쪽에서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연결되는 주식시장의 종목들 역시도 주목을 받을 만한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남들 안 좋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넓은 이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먼저 이렇게 시장 정리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 이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의 커뮤니티의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야, 공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특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수급 분석 같은 걸 진행을 하는데 뭐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잡아내는 건 여러분들 선택이긴 하겠지만 결코 들어오셔서 후회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간다니까요. 괜찮습니다. 흐름 매우 좋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한동안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와 있는 뉴스 딱 보면은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장 부족한 컨테이너. 내년에는 넘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보다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운임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근차근 바닥을 딛고 올라가려는 이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장 중국의 컨테이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나마 머리를 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한데 상하이 대중교통 운행을 다시 재개했다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상하이에 있는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건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못 만들었던 만큼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단기간에 뽑아내기 위해 야근도 불사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물건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했을 때 필요한 게 뭐다? 일반 배 중에서도 컨테이너선이 필요하다. 자, 한데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주력 이 배가 뭐다? 대형 컨테이너선이다. 한마디로 운임지수 올라가서 매출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HMM 자그마한 이슈에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괜히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올해 실적 대비 PER을 봤을 때 1 초중반이라고 합니다. 떨어진다? 그러면 1 아래로 빠지는 거고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평가네요. 한 2, 3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운임 피크 찍고 떨어지면 실적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절반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PER을 기준으로 2에서 3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나요? 운임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권 관련된 이슈는 새로운 사장이 차근차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오는 호재도 한번 기대해봐도 매우 좋고요. 자, 그러면 HMM 현재 위치 매우 싸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쭉쭉 살펴보기만 하면 되겠죠. 어려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급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꾸준하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연결만 되어 줬을 때, 외국인마저도 플러스로 연결해 줬을 때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어졌잖아요. 뭔 소리냐? 매집할 사람들은 매집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급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쌍바닥 여기까지 얻게 된다면 어깨 머리 이렇게 된 숄더 딱 보여지죠. 그리고 위쪽부터 한번 라인을 그어보게 된다면, 자, 일단 요거를 하나로 그어볼 수 있겠고, 요거를 두 개로 그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지나갔으니까 요 라인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위에 매물대가 많이 얇아져 있는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 돌파하고 잘 잡았을 때 한 요 라인 얼마냐? 39,000원? 4만원?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MM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큰 나름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HMM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많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이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후성 이 딱 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죠. 이거 너무 싸다.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되니까 요거 한번 우리 시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갖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 쪽이었는데 저 결국에는 한글과 컴퓨터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5월 11일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DDR5 오늘 고점 뚫고 쭉쭉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저께였나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직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쪽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쁜 거를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소개시켜드리니까 치킨 하나 가격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잘 한번 헤쳐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멤버십 고민 있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